글쎄,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이번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냈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7월 통상적인 검찰의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 또다시 묘한 긴장감이 끌고 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기다려 가야 되는 겁니다. 화면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목 얘기부터 해볼게요. 글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초동을 가장 장식했던 인물 3명이 만날 뻔했던 겁니까? 얼마 전에 이제 권재진 전 법무장관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산병원에 이제 상가가 있었고요. 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이제 모친 사항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런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조문을 양쪽에 이제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 모친 사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옆대에서 만약 3사람이서 어쩌면 다 인연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 3사람에서 상당히 좀 조문을 같이 가면 상당히 만났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물론 뭐 아마 시간은 다 다르게 해서 실제로 이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좀 VIP들이 올 때는 대충 언제쯤 간다 해서 시간을 서로 좀 물밑에서 맞추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만났으면 얼마나 좀 분위기가 썰렁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만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여기 조국 전 장관이 뭐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과는 마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아들 허위 인턴 의혹과도 뭐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한인석 연중원 장관은 뭐 만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 조율이 또 공교롭게 잘 됐네요. 그런데 사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그 측근들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거든요. 예.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난해에는 한동안 두문불출해서 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도 화제가 되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마주치면 워낙 껄끄러운 상황 그리고 사실 그 만남 자체에 언론의 관심이 워낙 집중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아직도 재판이 좀 진행 중이죠. 그렇죠. 사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한인섭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태현 변호사님, 그럼 네.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난 올해 초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뭐 인사 태풍 여러 가지 윤석열 측근들의 뭐 손발 다리가 다 잘라졌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7월 인사에 또다시 수사팀이 교체된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까? 뭐 장관 입장으로서는 가장 쓸 수 있는 제일 큰 힘이 인사권이죠. 근데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 또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총장 쪽의 힘을 약화시키고 장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얘기 들으면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뭐 보직을 순환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검사장을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와서 검사장을 하고 그 끝나면 또 일반 평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일부 하고 예를 들어 법원장을 지내고 예, 고등법원 부장을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저게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게 검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게 검사장의 힘을 빼고 검사 도일체의 원칙으로서 검사가 하나의 조직을 막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권역별 검사제는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난 고향이 경상도 그러니까 여기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그럼 거기 근무하고 나는 충청도에 여기 근무하게 되면 거기 하겠다는 건데 저거는 사실 개별 검사 입장에서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 그렇게 근무해도 검찰총장이나 그런 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경우에 향토법관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대법관도 시키고. 근데 문제가 이제 지역에서의 부패거리가 된다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권역별 검사제의 경우에 그 지역에서 그런 부패고리 어떻게 그걸 막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도 바로 이제 질문들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혹은 앞으로 있을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혹은 뭐 아직도 진행 중인 재판도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이 흐름이 특수통들을 없애면 뭔가 힘을 뺄 수 있는 부분. 적어도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한다면 힘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임기를 딱 정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검사장을 못하고 뭘 맡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사는 계급이 검사와 검찰총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보직이거든요. 근데 검사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당신은 저 시골 가서 검사해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검사장이 강력하게 뭘 해나가기는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얘기, 검찰의 인사 얘기 핵심만 짚어봤습니다.